리에어레이션 제포키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포키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말 그대로 솔직히 제포키아라는 한국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리에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저한테는 쉽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에어레이션, 에어레이션이라는 거는 공기 혹은 산소가 물속에 다시 녹아드는데 리라고 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물의 표면에서 우리가 강이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이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강 속에 있는 산소, 강물 속에 녹아 있는 DO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론치 DO 값하고 지금 현재 DO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면에서 공기로부터 산소가 계속 이제 녹아들게 돼요. 그래서 산소가 보충이 되는데 산소가 보충돼서 보충되는 속도를 제포키아 속도라 그래요. 근데 이 산소가 보충되는 속도, 산소가 재보충되는 속도 같은 경우는 saturated value of DO, 그러니까 DO의 이론적 값, DO의 포화 수치, 포화 DO 값, 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포화 용존 산소량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실제 DO 값하고 그 차이에 비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그 20도씨 온도에서 포화 산소 용존 산소량 포화 세츄레이티드 DO 밸류가 9mg per 리터고 근데 실제로는 어떤 물에서는 1mg per 리터밖에 없고 어떤 물에서는 8mg per 리터가 있어요. 그러면 8mg per 리터라는 그 농도에서는 실제 DO가 포화값이 이론값이 9인데 9하고 8하고는 1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적으니까 이 재보충되는 속도가 재폭기화되는 속도가 느리고 만약에 1mg per 리터인 물에서는 실제 이론값이 9mg per 리터인데 1mg per 리터니까 공기에서 수면을 통해 물속에 다시 녹아드는 제폭기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제폭기화 속도는 말 그대로 실제 DO 밸류하고 용존 그 포화 용존 세츄레이트 DO 밸류하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빨리 재폭기화가 된다. 혹은 리에어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레이트 오브 리에어레이션을 KRD라고 하는데 여기서 D라는 거를 우리가 DOS-DO 혹은 용전산소 결핍도, 산소 결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KR은 말 그대로 리에어레이션 컨스탄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DOS는 DO의 이론적인 값, 그 조건에서 이론적인 값, 포화 용존 산소량이고 여기서 이 하첨자 S가 없는 그냥 DO 값은 실제 Actual Dissolved Oxygen, 실제 DO 밸류예요. 근데 이 코너 앤 더빈스 이 분들이 그 좀 KR 값을 리에어레이션 컨스탄트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험식으로 이렇게 그 실험식으로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했는데 KR 값이 리에어레이션 컨스탄트 값이 3.95 U는 에버리지 벨로시티 그 강물의 에버리지 벨로시티를 얘기를 하는 거고 H는 뎁스를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선 이 KR 값이 물론 2분의 1승이 있긴 하지만 벨로시티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어쨌든 비례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리에어레이션 콘스탄트가 크다. 그리고 이 말은
산소가 빨리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더 빨리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강물이 빨리 흐르면 접촉할 횟수가 찬스가 많죠. 그래서 실제 리에어레이션 컨스탄트가 그 강물의 속도에 비례를 하게 되고, 근데 뎁스 깊이에 대해서는 반비례하죠. 물론 2분의 3성이긴 한데, 이 말은 뭐냐면 깊이가 강물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니까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물의 총량보다 실제적으로 표면에 공기랑 맞닿은 부분이 적은 거죠. 그래서 깊으면 깊을수록 DO 값이 리에어레이션 되는 속도가 느리겠죠. 테이블 5에서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물의 리에어레이션 컨스탄트를 나타냈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웅덩이, 작은 연못,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리에어레이션 컨스탄트가 20도씨에서 0.1에서 0.23. 그리고 좀 하천이 좀 큰데 좀 느리다, 그럴 때는 0.35에서 0.46. 하천이 큰데 좀 노멀 벨로시티다, 정상 속도로 좀 흘러간다, 이런 경우는 0.46에서 0.69. 그리고 빠른 하천이다, 이럴 때는 0.69에서 1.15. 그리고 폭포나 빠르게 떨어지는 물이다, 그러면 1.15 정도로 크대요. 그러니까 거의 폭포수하고 이 작은 연못하고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만큼 유속 혹은 물 표면이 공기랑 컨택하는, 맞닿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표 5.10에서는 일기압하에서 산소의 용해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물속에 클로라이드 이온이 없는 경우, 0인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산소의 용해도가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하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거. 근데 클로라이드 이온이 이렇게 5,000, 15,000mg per 리터로 증가할 때, 한 온도에서 20도 봅시다. 20도에서 산소의 솔루빌리티가 줄어들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물속에 다른 애들이 녹아 있으면 산소가 녹는 데 있어서, 산소가 용해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온들과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쉽게 녹지 못해요. 이렇다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그림에서 조금 전 우리가 지난번에 탈산소 할 때 배운 그림인데, 이 탈산소화에서 배운 그림을 그대로 리에어레이션 시스템에 적용을 해 봅시다. 그러면 웨이스트 워터 같은 경우는 메인스트림 쪽으로 배출이 하나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스트림 그 자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웨이스트 워터 흐름에서도 산소 결핍도가 있을 거예요. 산소 결핍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 회색 박스고, 이 회색 박스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포화 용존 산소 요구량, 포화 용존 산소 요구량이 아니고 포화 용존 산소가 DOS라 그러고, 그리고 실제 용존 산소를 DO라고 한다 그러면 그 차이가 이 산소 결핍도죠. 근데
이 DO라는 실제 DO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이 지점에서 웨이스트 워터가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고 빨간색으로 표현합시다. 빨간색으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웨이스트 워터 흐름이 있고 그리고 메인 흐름으로 또 이렇게 흐르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회색 박스 같은 경우는 그때 DO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빨간색 박스처럼 QW 플러스 QR분의 QW DOW 플러스 QR DOR. 그래서 여기서 DOW라는 거는 이 웨이스트 워터 흐름의 DO, 그리고 DOR이라는 거는 메인스트림 업스트림의 DO,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유량을 고려한. 그래서 이니셜 초기 산소 결핍도는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쉽죠? 우리가 탈산소와 얘기할 때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머티리얼 밸런스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소 결핍도 오염된 하천에 그 초기 산소 결핍도를 각각 디졸브드 옥시전 DO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5.7을 풀어볼게요. 예제 5.7 초기 산소 결핍도에 대한 문제고 초기 산소 결핍도에 대한 문제. 예제 5.6처럼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폐수가 그때 폐수의 DO 컨센트레이션은 2mg/L고 그리고 배출되는 속도가 1.1m3/s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포인트 소스에서 이렇게 여기 2mg/L 1.1m3/s 속도로 배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은 DO 값이 8.3mg/L 그리고 플로우 레이트이 8.7m3/s야. 20도씨에서. 그래서 QR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8.7mg/L 그리고 그때 DO 밸류가 8.3mg/L가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완벽하고 순간적인 혼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니셜 DO 밸류 디플리트, 그러니까 그 초기 산소 결핍도 이 웨이스트 워터하고 강물이 막 섞였을 때 초기 DO 결핍도, 초기 산소 결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쪽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 가지고 그 지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노란색 혹은 이 회색 부분에서의 이니셜 DO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DO를 이렇게 이 식으로 써가지고 구하면 돼. 그러면 그 DO 값은 QW 플러스 QR 1.1 플러스 8.7 QW 1.1 DOW 2.0 그리고 QR 8.7 DOR 8.3 해가지고 7.6mg/L 이렇게 돼 있고 실제 20도씨에서 DOS 값, DO의 이론치 값, 포화 용존산소 요구량 값이 9.09 정도 된대요. 그러면 실제 9.09가 이론치 값인데
7.6mg per 리터가 있으니까 산소 결핍도는 9.09 마이너스 7.6에서 약 1.5m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옥시전 세그 커브, 산소 하락 곡선, 산소 하락 곡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수학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 캠퍼스에 그 수식을 유도하는 거를 PDF로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그 손으로 그 수식을 유도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그 강물에서 산소 용존 산소 요구량 DO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 산소 DO의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우선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가 뭐냐면 리옥시저네이션, 탈산소화. 그래서 미생물이나 이런 애들에 의해서 산소를 계속 쓰는 거하고, 디옥시저네이션,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탈산소와 마이크로바이얼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디컴포지션 오브 웨이스트, 그러니까 바이오디그레이션에 의해서 산소를 쓰는 탈산소하고, 그리고 리에어레이션,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폭기에 의해서 산소가 이렇게 다시 녹아드는 현상, 그 두 개를 배웠는데, 실제 그 산소 결핍도의 증가율 같은 경우는, 산소 결핍도 증가율 같은 경우는 우선 탈산소화 속도에다가 리어레이션 속도,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되어야겠죠. 그래서 탈산소화 되는 속도 마이너스 제폭기와 리에어레이션 되는 속도, 얘네들을 차이를 산소 결핍도 증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dt, dd는 시간에 따른 산소 결핍도 차이는, 시간에 따른 그 강물에서의 산소 결핍도의 변화량은 시간 변화에 따른 산소 결핍도의 변화량이에요. 탈산소화 속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리에레이션 되는 속도, KR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은 그 미분 상수, 적분 인자를 이용을 해서 D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PDF로 제가 다 유도를 해서 이 캠퍼스에 올려 놓을게요. 그걸 보면서 풀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적분상수를 이용하는 거는 그 반응공학,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배울 반응공학 부록에 보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을 반응공학 책을 사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그 유도된 걸 보고, 제가 올려놓은 PDF를 보고, 이런 게 적분 인자를 써서 적분을 하는 거구나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을 보면 이걸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결핍도 증가율 식을 이렇게 주고, 이게 유도된 일반의 D의 결핍도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주니까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결핍도 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DO의 saturation 된 value, 그리고 그 실제 DO 밸류의 차이라 그랬죠. 차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클래식한 그 산소 하락 곡선이 이거 좀 나도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스트리터 펠프스의 산소 하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D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용존산소 요구량의 포화값, 포화 용존산소 요구량 빼기 DOS 빼기 DO인데, 이 D 대신 DOS-D를 표현을 해가지고 DO에 대해서 풀면 DOS- 이 D 값,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용존산소량, 실제 용존산소량을 표현하는 식은 DOS 이론치값 혹은 세츄레이션일 때 DO 값 빼기 이 복잡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면 이 거리, x축을 거리 혹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y축을 DO 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온도에서의 이론치 값, 세츄레이션 값이죠. 이게 DOS고 이게 DOS고 그리고 이 DO 값을 그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데 이 점선하고 실선의 차이가 산소 결핍도고 그리고 DOS T가 0일 때 DOS하고 이 차이 초기 값의 차이가 이니셜 디피시트 그러니까 초기 산소 결핍도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는 실제 DO 값이 계속 감소를 하죠. 왜냐하면 탈산소화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탈산소하고 그리고 제폭기와 리에어레이션이 같이 일어나긴 하는데 탈산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DO 값이 확 감소를 합니다. 산소를 많이 쓴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느 시점을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시점을 지나면 탈산소 속도가 느려지고 리에어레이션 속도가 훨씬 더 역전되기 때문에 여기 세츄레이션 값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이 거리가 xc 혹은 tc일 때 시간이 tc일 때 이 지점일 때의 그때 값을 DO 미니멈 값 이 포인트를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에 따른 결핍도의 변화 dt분의 dd를 dt분의 dd 이게 보이지 않네요 커서가 dt분의 dd를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 그거를 이제 0이 되는 t 값을 구하면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시간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해 보거나 그래도 되고 제가 풀이 과정을 좀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경우 리에어레이션 되는 속도하고 그리고 디옥시저네이션 되는 레이트 콘스탄트 KR 값하고 KD 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동일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산소 결핍도를 나타내는 일반해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는데 KR하고 KD 값이 동일하면 여기가 분모가 0이 되면서 말이 안 되죠. 그럴 경우는 산소 결핍도 증가율 이식 탈산소화 속도 마이너스 산소화 속도 리에어레이션 되는 속도의 미분식을 좀 다르게 풀어야 돼요. KD하고 KR하고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 처음부터 미분식을 KR은 KD 해가지고 풀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항으로 묶어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천이 컨스탄트 크로스 섹션 에어리를 가지고 그리고 스피드 U로 어떤 시간 어떤 거리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리라는 거는 그 유속 곱하기 시간이죠. 유속 곱하기 시간이야. 디스차지 포인트에서 어떤 거리 다운스트림 x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거리는 유속 스피드 곱하기 t 당연하지. 여기는 미터 단위고 뭐 미터 그리고 u는 뭐 미터 퍼 아워고 t는 뭐 어떤 타임 아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산소 결핍도를 나타내는 이 식을 t 대신
dt 대신 다 u분의 x, u분의 x, u분의 x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슬라이드에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크리티컬 포인트의 위치나 그리고 그 크리티컬 포인트 위치에서의 디오 값, 미니멈 디오 값,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제일 처음 얘기했듯이 이식, 여기 d 값을 나타내는, 하늘색으로 표현할게요. 이 값을 나타내는 이식을 dt분의 d 미분을 해가지고 그 도함수 미분한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지점을 찾으면 돼. 0이 되게끔 하는 t를 찾고 그 t에서의 d 값이 dio 값이 그 t에서의 dio 값이 미니멈 dio 값이다.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관련된 풀이 과정은 제가 PDF로 다시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탈산소와 그리고 리에어레이션 그리고 옥시전 세그 커브 뭐라고 했지? 산소 하락 곡선에 대한 거를 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 우선 거리에 따라서 탈산소화되는 속도는 계속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기에는 우리가 분해해야 될 게 제일 많죠. 분해해야 될 게 맥시멈이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게니즘이 그 오게닉 웨이스트를 분해하면서 산소를 써야 될 양이 많은데 그게 분해가 되면 될수록 산소를 써야 될 양이 줄죠.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근데 리에어레이션 되는 속도는 초기에는 증가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 이렇게 감소를 해. 근데 이게 산소의 레이트예요. 레이트. 그래서 속도가 초기에는 탈산소에 대한 속도, 이 리에어레이션 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커. 훨씬 더 크다고. 그러니까 실제 DO 밸류는 초기에 감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면 리에어레이션 되는 속도가 탈산소 되는 속도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산소가 물속에서 계속 리에어레이션 돼서 쌓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DO 값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옥시전 세그 커브는 이런 식으로 하늘색처럼 나타난다. 이런 거를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산소 하락 곡선의 좀 극단적인 예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오염이 너무 심하게 됐어. 너무 심하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온은 높고 그리고 뭐 그 조류나 혹은 오염 물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분해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경우 그러면 어쨌든 그 오게닉 그 웨이스트들이 많을 경우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산소를 쓰게 되죠. 그러면 산소를 쓰게 됐을 때 이 경우에요. 지금 디졸브드 옥시전 밸류가 산소를 계속 써가게 되면서 계속 쭉 감소하다가 미니멈 업세트블 DO 밸류까지 이하로 딱 떨어지고 나서 심지어는 그 DO 밸류에 디졸브 옥시전 밸류가 0까지 떨어져. DO 밸류가 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산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생명체가 없는 조건이 될 거고, 그리고 현기성 조건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니멈 어셉터블 DO 밸류 이하로 DO가 떨어진 경우, 이 경우를 unhealthy하다고 얘기를 해요. unhealthy하게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이스트 워러부터 BOD가 너무 높아서 혹은 분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DO의 드랍이 너무 심해진 거야. DO의 감소가 너무 많아져서. 쉽게 말해서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 근데 얘네들을 분해하려면 미생물도 산소를 되게 많이 써. 그래서
미니멈 억셉터블 DO 레벨 이하까지 산소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미니멈 억셉터블 DO 밸류 이하로 떨어진 이 상태, 이 상태, 그 연두색 상태가 현기성 조건이 되겠죠. 현기성 조건일 때는 그러면 분해가 안 일어나느냐? 현기성 조건이라도 분해는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유기물에서의 C는 메탄을 생성한다든지, 혹은 N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든지, 설퍼는 뭐 SO2가 돼야 되는데 뭐 H2S 이런 독성 가스를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언헬시하게 돼요. 대신에 분해는 분해대로 계속 일어나고 리에어레이션은 리에어레이션대로 계속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분해해야 될 애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리에어레이션에 의해서 제폭기화에서 산소가 다시 계속 이렇게 보충이 되죠. 그러면서 다시 산소 DO 밸류가 미니멈 억셉터블 DO 이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CBOD, 유기성 산소 요구량 BOD 값이 뭐 일반적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분해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은 excessive CBOD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언헬시 구간을 지나고, 그 심한 경우는 현기성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미니멈 억셉터블 DO 밸류를 지나서 정상 상태의 DO를 가지게끔 돌아오는 이런 강 상태가 된다, 강물의 상태가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래프예요.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웨스트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온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폐수가 웨스터가 좀 분해되는 게 더 빨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디옥시제이션 되는, 그 탈산소화 되는 게 빠르지고, 그러면 Saturated DO 밸류가 드랍하게 되고, 동시에 리에어레이션은 좀 슬로우 다운 되게 되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또 그 산소 결핍도에 영향을 미친다, DO 값에 영향을 미친다, 계속 하는 얘기죠. 그리고 광합성 포토신세시스도 DO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그 DO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단순한 그 옥시전 세그 모델, 그 뭐라 그래, 이게 한국말이 왜 안 되지? 그 산소 하락 곡선 모델의 영향을 그 산소 하락 곡선에 포함이 안 된 인자들 이런 게 뭐냐? 뭐 강바닥에 슬러지, 오염 물질이 계속 쌓이는 거, 그리고 강의 지류, 그리고 우리가 그 산소 하락 곡선의 모델에서는 포인트 소스에서 웨이스트 워터가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멀티플 소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non 포인트 소스일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비가 내릴 때 다른 컨테미넌트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림 5-18 같은 경우는 온도 증가 시 산소 하락 곡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DO 밸류야, DO 밸류.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DO 밸류의 이니셜 DO 밸류가 낮아지죠. 왜냐하면 산소의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소의 용해도가 더 적어지죠. 그래서 20도일 때와 40도일 때 DO 밸류 값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만큼. 그리고 20도일 때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에 따라서 웨이스트의 분해 속도도 느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천천히 감소했다가 회복하는 것도 천천히 회복을 해요. 근데 40도일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DO 밸류가 적은 데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웨이스트 디컴포지션의 속도도 빠르니까 이 DO 밸류의 감소가 빠르게 일어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다시 빠르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DO 밸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